전 세계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리는 서브웨이 푸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파리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메트로 푸싱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리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취객이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밀기 사고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파리 시민들과 언론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파리교통공사 측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교통공사 측에서도 여러 방안을 시도해봤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믿기 힘든 해결책이 나왔고, 결국 파리에서는 20억 유로를 들여 한국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지하철 6호선 덩페르 로스로 역의 역장 피에르 라부아지에입니다. 20년이 넘게 프랑스 철도청에서 근무하면서 파리 시민들의 안전한 발걸음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출근길에 제 딸 카미유를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어요. 12살인 카미유는 이제 친구들과 자유롭게 지하철을 타고 다닐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기에 방과 후에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지하철 역장인 제가 늘 안전을 강조했고, 카미유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아이였으니까요. 특히 우리 카미유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지하철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근무 중이던 덩페르 로세로 역은 늘 그랬듯 승객들로 붐볐죠. 파리의 중심가에 위치한 우리 역은 하루 평균 5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용하는 주요 환승역이에요. 그만큼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죠. 평소에도 승강장 안전을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어요. 그때 한 역무원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6번 승강장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취객이 비틀거리며 승객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승객들 사이에는 제 딸 카미유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카미유가 평소처럼 친구들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취객이 비틀거리며 승객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 딸 카미유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카미유가 평소처럼 친구들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취객이 갑자기 카미유 쪽으로 휘청거리며 다가갔고, 카미유는 승강장 가장자리로 밀릴 뻔했어요. 파리 지하철은 선로에 75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감전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였죠. 다행히도 옆에 있던 시민들이 재빨리 카미유를 붙잡아줘서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년 전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2019년 샤틀레 역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2021년 몽파르나스 역에서의 사망사건까지. 그날 밤 집에서 카미유를 꼭 안아주면서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20년 넘게 지하철 안전을 책임져온 역장으로서 심지어 제 딸의 안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숨도 잘 수 없었죠. 아내 마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속 무거운 책임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지하철의 승강장 안전사고 통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지난 2년간 파리 지하철에서 발생한 승강장 사고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취객이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밀기 사고가 급증하고 있었죠. 2022년에만 해도 16건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3건은 사망사고였어요.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역뿐만이 아니었어요. 파리 전역의 지하철역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불안도 커져만 갔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이 이제는 더욱 무겁게 다가왔어요.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승객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열차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추가 보안요원 배치? 승강장 감시 카메라 증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이미 시도해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더 획기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접하게 된 기사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지하철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승강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서울 지하철의 경우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율이 95%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죠. 기사에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실려 있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파리교통공사와 한국의 철도 기관들이 이미 여러 차례 기술 교류를 해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침 다음 주에 SNCF와 코레일의 기술협력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회의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이건 분명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시 상사에게 연락해서 이 회에 참석을 자원했어요. 20년 경력의 역장이자 현장 안전 전문가로서 제 의견이 중요할 거라고 설득했죠. 다행히도 상사도 제 제안에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파리시의회에서도 지하철 안전 강화 방안을 촉구하고 있던 터라 제 제안은 시의적절했던 거예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정하면서 제 마음은 이미 서울로 가 있었어요. 카미유에게 약속했어요. 아빠가 꼭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주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던 터라 눈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설렜죠.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하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잃고 말았어요. 승강장 전체를 둘러싼 투명한 스크린도어가 첫눈에 들어왔어요. 파리에서도 몇몇 역에 시범 설치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세련되고 완벽한 시스템은 처음 봤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크린도어와 열차가 정확하게 맞춰 멈추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잘 짜여진 시계처럼 정확했죠. 더 놀라웠던 건 승객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승강장 바닥에 표시된 줄을 따라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파리였다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 몽파르나스 역이나 샤틀레 역에서는 승객들이 서로 밀치며 아수라장이 되곤 했는데 말이에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보다 열차 내부와 각종 안전시설들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객차 연결부에 설치된 비상통화 장치, 선명한 안내 표지판, 실시간으로 운행 정보를 보여주는 모니터까지. 제가 알던 지하철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죠.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 이용객이 30만 명이 넘는 대형 환승역인데도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목했던 건 통합관제센터였어요. 코레일 관계자의 안내로 방문한 관제센터에서는 모든 역사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AI 기반의 지능형 CCTV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그날 오후에 있었던 기술협력 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한국 측 엔지니어들이 설명해준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열차 정밀 정차 시스템과의 연동, 비상시 자동 개폐 기능, 장애물 감지 센서 등은 파리의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팀장 김 부장님과 따로 시간을 가졌어요. 제 딸 카미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김 부장님도 깊이 공감해 주셨죠. 그분도 10년 전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안전시설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금의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 제로에 대한 한국의 집념이었어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철학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파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고는 불가피하다고 여겼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김 부장님은 다음날 서울 시내의 주요 지하철역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주셨어요. 특히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은 강남역과 홍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견학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카미유가 전화를 바꿔받았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곧 이런 안전한 지하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놀라운 시스템들을 보게 될지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이 보여준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고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다음날 있을 현장 견학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이른 아침부터 김 부장님과 함께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역이라고 들었는데
아침 출근 시간대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에 띈 건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이었어요. 역사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승객 흐름을 분석하고 혼잡도를 측정해서 안내하고 있었죠. 승강장의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각 칸별 혼잡도까지 표시되어 있어서 승객들이 덜 붐비는 칸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한 노인분이 승강장에서 어지러워하시는 걸 봤어요. 바로 그 순간 제가 놀란 건 역무원들의 신속한 대처였죠. CCTV가 이상 상황을 감지하자마자 역무원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 응급키트를 가지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진행했어요. 파리였다면 최소 10분은 걸렸을 상황이 3분 만에 해결된 거죠. 김 부장님의 설명으로는 이게 다 3D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 덕분이라고 해요. AI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쓰러짐, 폭행, 불법 침입 같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상황의 위험도에 따라 즉시 담당 직원에게 통보된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는 홍대 입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라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역사 내 안전시설들의 배치였어요. 모든 승강장에는 비상통화 장치가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스크린도어마다 설치된 감지 센서는 문틈에 물건이나 사람이 끼이면 즉시 작동을 멈추도록 되어 있었죠. 오후에는 을지로 입구역의 관제실을 방문했어요.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역사의 구석구석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놀라웠던 건 이게 단순한 CCTV가 아니라는 거예요. IoT 센서와 AI가 결합된 첨단 시스템이라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한다고 해요. 야간 운영 시스템도 살펴봤어요. 파리의 지하철이 24시간 운영되는 것과 달리 서울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을 중단하고 이 시간에 철저한 시설 점검과 보수를 진행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안전한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심야 시간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 보안관들이 취객이나 수상한 사람들을 밀착 관리하고 마지막 열차가 떠난 후에는 역사 구석구석을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김 부장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해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함께 높아졌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의 지하철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파리에 도입하지 않고는 우리 카미와 같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SNCF 본사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어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고 파리 지하철에 도입할 때의 장점과 예상 효과를 꼼꼼히 정리했죠. 이제는 이 제안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었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죠.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SNCF 본사로 향했어요.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들고서 마음이 무거웠죠.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어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임원들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담했죠. 특히 재정 담당 이사 마르셀은 제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20억 유로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예측치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고 예방과 대응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설명했죠. 특히 강조했던 건 투자 대비 효과였어요. 한국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사고율이 95% 감소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수억 유로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런데 운영 담당 이사 피에르가 의외의 지지를 보내줬어요. 그도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 지하철의 안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하시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노약자들의 안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파리의 오래된 역사 구조상 스크린도어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공사 기간 동안의 운행 차질 문제, 프랑스의 기술을 두고 왜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냐는 자존심 문제까지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왔죠. 그때 제가 꺼내든 건 제 딸 카미유의 이야기였어요. 역장인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딸이 위험에 처했던 그 순간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파리 시의회의 지지였어요. 제 보고서가 시의회에 전달됐고 의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죠. 특히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결국 이사회는 시범 사업을 승인했어요. 샤틀레역과 몽파르나스역 두 곳에 우선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전체 역으로 확대한다는 조건이었죠. 예산도 승인됐어요. 1차로 5억 유로를 투입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죠. 한국의 기술진도 초청하기로 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뿐만 아니라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했거든요. 김 부장님께 연락드렸더니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곧 한국 기술진이 파리에 오게 될 거란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미유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곧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죠. 카미유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될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며칠 뒤면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란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국의 기술진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프로젝트 일정과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였어요. 한국 기술진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우리 모두가 감탄했어요. 그들은 파리 지하철의 구조적 특성부터 시작해서 공사 중 승객 동선 관리, 야간 작업 계획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왔더군요. 이틀간의 준비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바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대상지였던 샤틀레역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역 중 하나였죠.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했지만 한국 기술진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그런 우려는 곧 사라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섬세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파리 지하철의 구조적 특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프랑스의 전통적인 건축 미학까지 고려해 설계를 진행했죠. 한국 기술진은 우리의 고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파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절묘한 균형을 맞춰냈거든요. 그들의 전문성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빛을 발했어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작업 현장에서 보여준 그들의 장인 정신은 정말 대단했죠. 특히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웠던 건 열차 정밀 정차 시스템과 스크린도어의 연동 작업이었어요. 오래된 파리 지하철의 신호체계와 새로운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이 보여준 해결 능력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첫 번째 시범 설치가 완료된 샤틀레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투명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자 승강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승객들은 더 이상 뒤에서 누가 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고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도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설치 후 3개월 만에 승강장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죠.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죠.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도 이 변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르몽드지는 파리 지하철, 한국의 기술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르피가로는 한국의 지하철 안전기술, 파리를 변화시키다라는 심층 보도를 통해 우리의 변화를 조명했어요. 통합관제 시스템의 도입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AI 기반의 지능형 CCTV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역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이 평균 8분에서 3분으로 단축됐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이런 성과에 힘입어 파리교통공사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전체 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더불어 한국의 통합관제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죠.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왔던 그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파리에서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인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됐죠. 시민단체들도 더 빠른 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다른 유럽 도시들에서도 우리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카미와 함께 새로 설치된 스크린도어가 있는 승강장에 가봤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전철을 기다리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다른 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꼭 잡지 않아도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파리를 떠나기 전날 우리는 작은 송별회를 열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끝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그리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까지 모두 배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것을 넘어서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은 저에게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제 파리의 지하철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있었다는 걸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제는 제가 파리에서 봤던 위험했던 순간들이 과거의 이야기가 됐죠. 카미유를 비롯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안전한 지하철과 함께 성장하게 될 거예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만들어준 이 변화는 앞으로도 파리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